그렇다면 진짜 뼈에 구멍을 메워준 영양소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 몸에 이제 골다공증에 칼슘을 많이 드시죠. 왜냐면은 우리 몸의 칼슘의 95% 정도는 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뼈 건강에는 칼슘이 중요하겠죠. 과거에는 칼슘 영양제를 또 많이 드셨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칼슘을 어느 정도 먹고 있습니다. 보통 칼슘 1일 권장량이 700mg인데요.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먹는 칼슘이 한 400mg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300mg 정도는 이제 보충을 하는데, 이 300mg 정도 칼슘이 우유 2잔 정도 분량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 환자는 또 많아져요. 왜일까요? 이제 바로 섭취한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액에 머물거나 아예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골다공증 환자 수는 늘어나는데 혈관이 굳고 딱딱해지는 혈관 석회화 환자분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혈액 속의 칼슘이 이제 혈관을 굳게 만들고 혈전을 만드는 혈관 석회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잘 이동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뼈에 구멍을 메워준 영양소가 무엇이 있을까? 이제 가장 먼저 추천드린 비타민 D입니다. 자, 비타민 D 면역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뼈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있어야 이 섭취한 칼슘이 장에서 잘 흡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D를 칼슘과 함께 복용을 하게 되면 5에서 10%인 칼슘 흡수율이 60에서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에게 요즘은 병원에서도 칼슘과 비타민 D 복합제를 많이 처방을 하죠. 한국인들이 특히 이 체내의 비타민 D 농도가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으로 비타민 D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하루 4,000에서 5,000 IU 정도를 최소 3에서 4개월 정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영양소 바로 비타민 K2인데요. 비타민 K2는 우리가 메나키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얘네가 혈액 속에 존재하는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반대로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제거해서 혈관에 칼슘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비타민 K2는 명확한 권장 기준은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루 100 마이크로그램에서 120 마이크로그램 섭취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골 많이 드시죠? 이제 뼈에서 이제 추출을 하니까 실제로 사골 국물에도 어느 정도 칼슘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골 국물이 굉장히 지방이 많다는 거죠. 기름 성분이 많고. 그래가지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사골 국물을 너무 장기간 오래 드시는 거는 건강상의 이점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또 이제 이런 지방이 많은 성분과 칼슘을 함께 먹으면 칼슘의 흡수율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거를 별로 권장드리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 류마티즘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우리가 보통 관절을 많이 써서 연골이 닳고 손상되는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면, 류마티즘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관절에 있는 연골세포를 공격하면서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어르신들 100명 중에 1명은 류마티즘에 걸릴 정도로 류마티즘은 흔한 질병인데요. 류마티즘 관절염이 생기면은 이 면역세포가 끊임없이 관절에 염증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뼈가 녹아내리고 서로 붙어서 움직이기조차 힘들 정도로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류마티즘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 다른 게 이 보통 작은 손목, 발가락, 무릎 관절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이 염증 물질이 생기면서 점점 퍼지면서 전신 염증으로 일어나가지고 관절이 아닌 폐나 심장, 눈, 위장 관계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죠. 류마티즘 관절염의 화두는 이제 염증입니다. 염증을 억제시킬 수 있는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MSM입니다. 보통 식이유황이라고도 불리는 MSM은 여러 실험에서 이 관절의 통증을 줄여주고 관절의 유연성과 기능성을 개선시켜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절의 염증을 꺼주는 소화기라 불릴 만큼 염증 억제 효과가 탁월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실제 골관절염 환자 50명에게 MSM을 한 12주 동안
매일 3.375g 복용했더니 MSM을 복용한 환자들의 관절염 증상이 20% 정도 감소했고 통증은 21%로 감소를 했다고 해요. 또 MSM은 과량으로 복용해도 부작용이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하루에 3g 정도 복용을 권장하고요. 또 다른 강력 염증 억제 조합은 바로 오메가3와 감마 리놀렌산입니다. 오메가3는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는 좋은 기름인데요. 이제 감마 리놀렌산도 역시 오메가6의 한 종류인데 감마 리놀렌산이 만드는 이 프로스타글란딘 E2라는 물질은 이 오메가3의 항염증 효과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는 그 달맞이꽃 추출물 또는 보라지꽃 종자유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하루에 200mg에서 3g까지 안전하게 복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운동하다가 뼈 부러질까봐 이 운동을 이제 점점 꺼려 하시게 되는데 오히려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운동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 몸의 뼈세포는요, 이 끊임없이 파괴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이 뼈에게 신호를 주게 되면은 우리 뼈는 더욱 튼튼해지는 방향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골다공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미는 중량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으로 운동 비율을 유산소 운동 30%, 무거운 무게를 드는 저항 운동을 40%, 스트레칭 같은 유연성 운동을 한 30% 정도 이제 비중을 두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저항 운동은 주 2, 3회 정도 수행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조금씩 본인의 수행 범위를 늘려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첫 주차의 무게를 이제 체스트 프레스를 한 무게 20g 정도로 한 번에 10개씩 수행을 했다면은 2주차에는 개수를 조금 더 늘려서 한 세트에 15회를 수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무게를 한 2kg 정도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근육과 뼈에 신호를 줘가지고 운동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튼튼한 이제 골밀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워낙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들도 많고 요즘은 해외 직구로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영양제를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영양제들을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회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 보기는 전문가인 저로서 굉장히 힘든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믿을 수 있고 이제 좀 괜찮은 제품을 고를 수 있는 팁이 있다면은 보통 이제 좀 판매량이 많은 제품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유명한 회사들의 제품들을 이제 많이 권하고요. 또 이제 성분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보통 우리가 GMP라고 하거든요. 이 GMP라는 이제 허가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공장에서 제대로 영양소를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설비를 갖추었는지를 이제 나라에서 이제 검사를 해서 주는 이런 일종의 마크예요. 그런 이제 GMP 마크를 받았느냐 한 요 정도만 고려를 해보시더라도 괜찮은 영양제를 구매하실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함유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